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영풍 TV입니다. 최근 그 이화영 경기도전 평화부지사의 검찰 조사에서 술판 회유 주장 사건이 지금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. 이게 총선을 앞두고 또 전후로 지금 계속 이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좀 이렇게 짚어보면 좀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죠.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결심 공판을 4일 앞두고 마지막 재판에서 이런 주장을 했죠.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는데 연어회 있잖아요. 연어회를 안주로 술을 마시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 조작을 회유받았다.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. 야, 이래서 이제 사실 이게 파문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습니다. 이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. 검찰청 안에 있는 조사실에서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청 수사관이 연어회를 주문해서 술을 권하면서 야, 이렇게 좀 진술을 해. 그래야 이재명 당대표를 엮어 넣을 거 아니야. 이렇게 회유했다는 주장 아닙니까? 그죠?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건 뭐 검찰총장이 옷 벗어야 될 사안이죠. 사실은 어떤 야당의 공당인 야당의 당대표를 엮어 넣기 위해서 이화영이라는 자의 진술을 술을 먹여가면서 회유를 했다는 것은 수사 조작이잖아요.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큰일 날 일이죠. 자, 그런데 이 이화영이라는 이 사람은 지난 1년 7개월 동안 재판받는 동안에 변호사하고 한 500여 차례 접견을 했대요. 하면서도 그동안 술자리 회유받았다는 소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갑자기 나온 거죠, 이게 갑자기. 자, 그런데, 이게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4월 15일,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죠. 4월 15일.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. 구속 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와서 다 한 방에 모여서 술 파티를 하고 연어 파티를 하고 모여서 작전 회의를 했다는 게 그 수사 담당 검사의 승인 없이 가능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. 네, 참 이게 나라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. 대단합니다, 이재명 대표. 동네 건달도 하지 않을 짓을 한다. 야, 그리고 하루 뒤에는 이화영의 진술이 지금 100%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단정했다고 하는군요. 참 공당인, 이 본인도 변호사잖아요. 야, 어떻게 이 법조인 출신으로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? 그래서 이후 이제 검찰이 이 이화영 수감자의 그 구치소 출정 기록, 구치소에서 이제 검찰청에 불려와서 또 조사를 받잖아요. 출정 기록, 그리고 이화영을 이제 인신을 인계하는 계호 교도관 근무 일지, 진술 등을 다 제시한 거죠. 그 언론에 보도된 그 조사실 사진을 보면 이 창문이 이렇게 밖에서 볼 수 있게 큰 창문이, 투명한 창문이 보이는 그런 조사실이죠. 근데 거기서 연어회 냠냠냠 하면서 술을 캬 이렇게 마신단 말입니까? 참,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팩트들을 제시하니까 야, 이건 너무 근거 없는 주장 아니야? 이런 이제 반박이 세게 나오니까 그 장소가 아니었다. 그리고 생각해보니 또 술 마신 날짜가 그날이 아니었다. 심지어는 술을 안 마신 것 같다. 음주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. 이런 지금 말을 그냥 막 뒤집고 있다는 거예요. 응? 그래서 음주 장소가 뭐 여기 보면은 검사실 바로 앞에 뭐 창고에서 아니다. 영상 녹화실이었다. 뭐 이 횡설수설을 한다는 거예요. 이화영 전 부지사가. 자, 그리고 또 뭐 입에 대보니 소주여서 마시지 않았다. 뭐 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, 이화영. 참 이런 멘트를 받아가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화영의 진술은 100% 사실로 보인다라고 주장하면 됩니까?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. 왜 이렇게 하는 거죠? 왜 이렇게 할까요? 자, 이전 이화영 부지사의 회유 술자리 진술은 4월 4일 날 나왔습니다. 총선 직전에. 총선 투표일이 4월 10일이었으니까 4월 4일이면 아마 그 사전투표 하기 직전 같은데요. 자, 이게 이제 왜 이야기가 나왔냐.
이재명 당대표를 엮어서 잡아들이기 위한 검찰의 조작 주장은 총선 투표가 끝난 4월 11일부터 시작이 된 거죠. 즉 민주당이 범민주당 계열이 192석을 차지한 총선 완전히 승리로 드러나니까 4월 11일부터 자 이거 봐 이재명 당대표를 엮어서 구속시키기 위한 검찰의 어떤 조작이다.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지금. 그래서 총선 이전에는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말을 조심하다가 이제 총선이 끝나고 민주당이 아주 절대 다수를 점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. 자, 지금 이제 6월 7일 다음 달 7일에요. 이화영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. 선고 공판. 자, 그러면 이화영이 유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이화영이 유죄가 되면 이재명도 유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.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유력한 관측입니다. 자, 지금 대장동 사건, 백현동 사건, 성남FC 사건, 위증교사 사건, 허위사실 공표 등 3개 지방법원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로서는 추가 기소를 어쨌든지 막아야 되는 어떤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에 와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느 회 안주에 음주하면서 이렇게 진술하라고 회유를 받았어요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 나왔던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는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황당무계한 발언을 잡아가지고 100% 신빙성이 있다라고 공당의 대표인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까? 너무 무책임한 거죠. 아니면 아주 급한 건 건지. 그래서 거의 뭐 소설 수준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소설 수준의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이거 황당무계한 발언이죠. 이걸 덥석 물어가지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이 위기를 좀 모면해 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자, 민주당이 그동안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든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진술을 조작한 건 검찰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합니다. 자,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자명합니다.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가 나면 이재명 당대표도 기소를 피할 수가 없고 유죄로 판명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. 자, 앞으로 6월 7일에 있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, 선고 공판에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,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 상당히 주목되면서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이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, 기소가 될 것인가? 이 부분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.